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새벽 5시, 최강호는 어김없이 아내 이정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강호의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어져만 갔죠. 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강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정희가 일어나서 된장국을 끓이곤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차가운 영정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마른 입술로 중얼거리는 혼잣말을 마친 강호는 낡은 그물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때 20척이 넘던 어선들로 북적였던 포구엔 이제 겨우 서너 척만 남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강호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뿐이었죠. 예전엔 새벽마다 어부들의 웃음소리와 엔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포구가 이제는 파도 소리만 휑하니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잔한 바다 위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희가 김밥을 싸서 내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강호는 혼자 배에 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앞에 선 강호의 마음은 회색빛이었어요. 정희와 함께했던 40년 세월이 꿈만 같았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장 송만호가 걸어와서 강호를 불렀습니다. 혼자 일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내일부터 일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험한 일을 하려 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판에 누가 이 외진 바닷가까지 와서 일하려고 할까 싶었어요. 정이 없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강호는 하루 종일 잡은 생선 몇 마리를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배 가득 잡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의욕이 떨어져 있었죠. 정의가 없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가끔은 정의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강호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주 한 잔에 멸치볶음 한 접시가 전부였어요. 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따뜻한 국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을 부릴 기운도 없었죠. 텔레비전에선 젊은 연예인들이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강호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볼 게 없어서 결국 끄고 말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지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만이 강호의 외로운 밤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정의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은 버텨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도시로 이주해서 이제 강호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만 몇 명 남았을 뿐이었어요. 마을 구멍가게도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었습니다. 우체통도 녹이 슬어서 제대로 된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웃들과 안부를 물으며 지냈는데 이제는 며칠씩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강호는 정희의 영정을 바라보며 또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송만호가 약속한 일꾼이 언제 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정희와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강호는 그물 한 귀퉁이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안도 조금 정리해 봤어요. 9시쯤 마당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건장한 남성이 올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뭔가 슬픈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윤미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의 손을 보자 강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는 손이었거든요. 분명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미정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깊은 상처가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치 강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송만호 이장이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강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바다일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이렇게 작은 체구의 여성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송만호가 보낸 사람이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호는 미정에게 간단하게 일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미정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의 내용을 묻자 고개만 끄덕이며 알아듣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강호가 그물 손질하는 법을 보여주려고 하자 미정은 이미 손에 익숙한 듯 그물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호는 내심 놀라웠어요. 마치 수년간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미정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그물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오전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미정은 강호가 시킨 일을 척척 해냈을 뿐만 아니라 강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물에 작은 구멍을 발견해서 미리 손질해 두기도 하고 낚시 바늘을 종류별로 정리해 두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이런 미정의 모습을 보며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어부 집안 출신일까 싶기도 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정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먼저 나서서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부엌에 들어간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없어진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해먹곤 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잡은 생선 몇 마리와 오래된 김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강호의 모습을 본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보고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말이에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아침에 잡은 생선과 몇 가지 기본 재료로 뚝딱 생선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어요.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솜씨가 마치 수년간 요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나서 강호는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을 잘했거든요.
미정은 작은 미소만 지으며 내일도 와도 되는지 물었어요. 강호는 당연히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도 이 시간에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정의 표정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강호는 혼자 남은 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물도 미정이 손본 부분이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강호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의 이후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강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일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정의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저 일하는 동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의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미정의 등장으로 강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강호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의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의욕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미정은 어제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호가 아직 준비를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의 성실함에 강호는 조금씩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마치 바다 너머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미정은 어제보다 더욱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솜씨가 마치 수십 년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강호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미정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강호는 문득 정의를 떠올렸어요. 정의도 이런 식으로 일을 도와주곤 했었거든요. 미정은 그물의 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손상된 부분을 찾아내는 눈썰미도 뛰어났습니다.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아침 작업을 마치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미정은 배에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바다 일을 해온 사람처럼 배의 균형을 잡는 법도 알고 있었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타이밍도 정확했습니다. 강호는 점점 미정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든 걸 잘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말수가 적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정은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먼저 나서서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부엌에 들어간 강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정의가 없어진 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해먹곤 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잡은 생선 몇 마리와 오래된 김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강호의 모습을 본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보고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아침에 잡은 생선과 몇 가지 기본 재료로 뚝딱 생선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손놀림은 정말 능숙했어요.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솜씨가 마치 수년간 요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강호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정희가 요리하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생선국이 끓는 동안 미정은 밥도 새로 지었습니다. 강호가 평소 대충 먹던 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몇 가지 간단한 반찬까지 척척 준비했어요. 오래된 김치도 미정의 손길을 거치니 맛있어 보이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강호는 이런 미정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상이 차려지고 강호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생선국 맛이 정희가 끓여주던 것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맛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은 강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점심을 먹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식사해온 사람들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오후 작업도 미정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도 일품이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이 정갈하고 깔끔했어요. 강호는 점점 미정에게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미정은 일하는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강호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채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해질 무렵 오늘 하루 작업을 마치고 나서 강호는 미정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는지, 어떤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도 섣불리 캐묻기가 어려웠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미정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돌아간 후 강호는 혼자 남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정이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놓았더군요. 싱크대도 반짝반짝 닦아놨고 사용한 그릇들도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호는 오랜만에 집다운 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살아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정희를 잊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강호는 오랜만에 배부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만들어준 음식이 아직도 입안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생기가 돈다는 느낌이었어요. 강호는 내일도 미정과 함께 일할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어서 다행이었어요. 강호는 정희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정희도 기뻐할 거라고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미정이 만들어준 생선국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은 자신이 먼저 간단한 아침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부엌에서 서툴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시간이 되어도 미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며 기다렸지만 미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10시가 넘어서야
마당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는 반갑게 문을 열었지만 서 있는 건 미정이 아니라 낯선 남성이었어요. 오태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덩치는 컸지만 어딘가 거칠어 보였습니다. 작업복도 더럽혀져 있었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태식은 미정이 급하게 다른 폭으로 옮겨갔다며 대신 자신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성의 없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정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만 태식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송만호 이장이 보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강호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은 해야 했기 때문에 태식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태식의 일 처리 방식은 미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정의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손길과는 정반대였어요. 태식은 일을 대충대충 처리했습니다. 태식은 힘은 셌지만 세심함이 부족했어요. 그물을 다룰 때도 너무 거칠게 해서 올이 더 상하기도 했고 생선을 손질할 때도 함부로 했습니다. 미정이 정갈하게 처리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강호가 몇 번 주의를 주었지만 태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했고 가끔 욕설도 섞어가며 불평을 늘어놨어요. 강호는 점점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건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식은 가져온 도시락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항상 강호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태식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강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정을 그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생선국과 정성스런 반찬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차가운 혼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태식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둥, 돈이 적다는 둥 말이에요.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식이 생선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일부가 상해버린 거예요. 미정은 항상 얼음과 그늘을 잘 활용해서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했는데 태식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상한 생선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하루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었거든요. 게다가 태식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선이 상한 건 날씨 탓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저녁이 되어 태식이 돌아간 후 강호는 홀로 남은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엉망이 된 그물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미정이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손본 것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망가져 버렸습니다. 강호는 밤늦게까지 혼자 그물을 손질해야 했어요. 예전 혼자 일하던 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태식 때문에 오히려 일이 2배로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미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깊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사흘이었지만 미정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정의 따뜻한 손길, 정성스런 식사, 세심한 배려가 모두 그리웠습니다. 강호는 정의의 영정 앞에 앉아 하소연을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떠나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자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항상 떠나가는 걸까요? 정의도 그랬고 이제 미정도 그랬습니다. 미정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강호는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 파도 소리만이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더욱 쓸쓸하게 들렸어요. 내일도 태식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강호는 미정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 볼 수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미정 없는 일상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정은 강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식과의 작업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태식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와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미정이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떠났는지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미정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미정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강호는 참다 못해 송만호를 찾아갔습니다. 미정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송만호는 처음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강호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이웃군 먼 포구에 있는 대형 수산가공 작업장으로 갔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급하게 옮겨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만호의 설명에는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송만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어요. 그 작업장은 일꾼들을 혹독하게 부리기로 소문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을 시키고 숙식비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많은 돈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꾼들이 함부로 나갈 수도 없게 만든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강호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미정 같은 착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마을 후배 정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강호보다 10살 어렸지만 여전히 마을에 남아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강호는 민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미정을 찾아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왜 그런 일에 나서냐며 말렸지만 강호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는 결국 동행하기로 했어요. 민수도 미정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강호가 이렇게 간절해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틀 후 강호와 민수는 미정이 있다는 작업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민수의 낡은 트럭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2시간 넘게 달려야 했어요. 작업장은 정말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민가도 거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도 1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어요. 강호는 미정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규모가 컸어요. 큰 창고 같은 건물이 여러 채 있었고 수십 명의 일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일꾼들의 표정이 모두 어둡고 지쳐 보였거든요.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호와 민수는 작업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미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태도는 매우 불친절했어요. 외부인은 만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작업장 주인은 처음엔 외부인을 들여보낼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호가 미정의 가족이라고 하자 잠깐만 만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미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정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겨우 일주일 만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손도 더 거칠어졌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은 강호를 보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강호는 미정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며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돈이 더 많다며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뭔가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작업장 감독이 나타나서 시간이 다 되었다며 미정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강호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만 끄덕인 채 다시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 미정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호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을 그곳에서 꺼내오고 싶다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민수는 강호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강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미정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정을 도울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와 함께 다시 그 작업장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미정의 품삯을 대신 지불하고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강호는 정희와 함께 모은 예금 통장을 들고 나섰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미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정희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정희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작업장에 도착한 강호는 주인과 오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미정이 계약을 어기고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호가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강호는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다 털어서 미정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미정은 강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중한 돈을 쓰게 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강호는 미정에게 괜찮다고,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작업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미정이 해방된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걸 보니 강호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미정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폭풍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차를 몰았지만 산길이 험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도 치고 바람도 세게 불어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요. 하늘이 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묵고 있던 여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자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방은 특히 심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관 주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방도 모두 차 있어서 옮겨줄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런 폭풍우 밤에 갈 곳이 없다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강호는 고민하다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미정도 처음엔 주저했지만 빗물이 계속 새어드는 상황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강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우 속을 뛰어가느라 둘 다 흠뻑 젖었어요. 마치 운명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정희의 옷을 빌려 입었어요. 강호는 정희의 옷장을 열면서 잠시 망설였지만 미정이 감기라도 걸까봐 걱정되어서 내어주었습니다. 미정은 정희의 얇은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촉촉한 샤워 후의 모습이 어딘가 다르게 보였어요. 강호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어색해했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는 것, 빚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해야 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강호도 정희와의 추억, 혼자 남겨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강호의 팔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촛불을 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미정의 손을 잡았고 미정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보다는 따뜻한 손길로, 눈빛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 수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 미정과 나눈 이야기들과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미정도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정희의 잠옷을 입은 미정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기 중에 미묘한 설렘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여관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강호가 만류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당분간 머물면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고마움을 표하며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방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지내기로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부터 달라진 점이 많았습니다. 미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었어요. 강호가 깨어나면 이미 따뜻한 국과 정성스런 반찬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살아있을 때처럼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다며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정도 오랜만에 진짜 집 같은 곳에서 지낸다며 행복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함께 바다로 나가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미정은 배 위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냈어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 잡은 생선을 분류하는 일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강호는 오랜만에 일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혼자 할 때는 힘들기만 했던 일이 미정과 함께하니 즐거워졌습니다. 때로는 작업 중에 손이 스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더욱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미정이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정말 대단했어요. 바다 위에서 먹는 미정의 도시락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강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정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미정이 강호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닦아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둘 다 어색해하면서도 은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두 사람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녁에는 둘이 함께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미정은 매운탕 끓이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는 완전히 없애면서도 깊은 맛을 우려내는 비법이 있었어요. 강호는 매일 저녁 미정의 매운탕을 먹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소주 한 잔씩 나누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미정이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강호가 함께 쪼그려 앉아서 조각을 줍는데 고개를 들었을 때 미정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강호도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강호는 조심스럽게 미정의 뺨에 손을 댔고 미정은 눈을 감으며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작은 배려로도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미정은 점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강호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호도 정희와의 추억, 혼자 지낸 외로운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밤 미정이 강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함께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서로에게서 찾았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말보다는 따뜻한 손길로, 눈빛으로 서로를 달래주었습니다. 미정의 부드러운 손이 강호의 거친 어깨를 쓰다듬었고 강호는 미정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격렬함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강호는 미정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고 미정도 강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게 되었고 바다에서도 더욱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미정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정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강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과 함께 지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호는 용기를 내어 미정에게 청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강호의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정은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강호와 함께 지내면서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비록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진짜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겼어요.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바닷가에서 간단한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해 주었어요. 송만호 이장은 주례를 서겠다고 자청했고 민수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온 마을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특히 마을 안악들은 미정이 강호에게 딱 어울린다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경사가 생긴 거였어요. 혼례 당일 바닷가는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소라 껍질과 해조리로 작은 단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꽃다발 대신 예쁜 조개 껍질과 바다에서 주운 색깔 고운 돌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혼례 준비였어요. 강호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고 미정은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미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젊은 신부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민수는 아코디언을 가져와서 결혼 행진곡을 연주해 주었어요. 비록 전문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음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갈매기들도 마치 축하하는 듯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자연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혼례식은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송만호의 주례사도 따뜻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더욱 소중하다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호와 미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의도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 서약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갈매기들도 마치 축하하는 듯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어요. 강호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는 마을회관에서 했어요. 민수가 준비한 음식들과 마을 안악들이 만들어 온 반찬들로 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미정이 직접 만든 매운탕이 가장 인기였어요. 하객들은 모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미정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돌아간 후 강호와 미정은 둘만 남아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닷가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설렘과 함께 서로의 몸을 탐구했어요. 비록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깊은 애정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강호는 미정의 부드러운 살결을 애무하며 새로운 행복을 느꼈고 미정도 강호의 따뜻한 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축가처럼 들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 늦게 찾아왔지만 더욱 단단한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다가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